취급을 합니다. 타워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또 후크 불러가고 후크가 같이 내려오고요. 뭐 크레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체인에도 후크가 걸리고 우리 수리용 그죠. 자, 후크가 여기 생겼죠. 자, 여기 생겼는데 후크 역시 치수 검사를 뭐 벌어진 검사, 마모 치수 검사를 되는데 역시 도면 없으니까 안 돼요. 이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눈으로 검사를 하는데 요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후크는 그림처럼 이렇게 낚시판 것처럼 예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살짝 좁죠. 그런데 입구가 벌어진 것들은 이 치수나 이 치수나 거의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구 벌어진 것 안 되죠. 그리고 안쪽이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 마모 못 쓰고 이렇게 이것도 못 쓰고 그리고 어딘가 찍혔어. 균열이 갔어. 못 씁니다. 살짝 잔기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파본 것들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녹이 발생했어요. 녹이 전면적으로 부식됐다. 그러면 이 녹 자체가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부 응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후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10톤의 후크가 10톤이 안 되고 뭐 8톤, 9톤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 많이 생기면 이거는 후크뿐만 아니라 모든 쇳덩어리는 같은 현상을 보여요. 자, 후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어요. 기계 가공을 했다. 자,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또는 그라인더 갖고 좀 날렸어. 자, 절대로 못 쓰죠. 그리고 용접을 했어요. 후크를 훅 해지방 장치를 달기 위해서 이게 파손됐어요. 근데 여기 달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고리를 달거나 또는 너트를 달아서 용접을 해버렸어. 후크는 SF라고 해서 탄소 반응품이에요. 일반 강이 아니에요. 더 강한 재질인데 불을 가해버리면 주철처럼 치성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후크는 용접을 하면 안 돼요. 용접을 했어야 안 돼. 열 처리했어. 안 돼. 전기도금. 자, 도금을 입혔어. 자, 도금은 크롬 도금, 아연 도금, 아연 한 300도씩 정도 돼요. 그게 용탕에다가 이 후크 쇳덩어리를 이렇게 잡아내버려요. 그러면 이 300도씩까지 올라갔다 내려올까 하는 거죠. 자, 이게 역시 열 처리와 같은 응력을 보입니다. 자, 후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가운데에 똑바로 100%의 하중을 달 수가 있어요. 근데 바깥쪽으로 쏠려나가죠. 그러면 들 수 있는 하중이 적어집니다.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딱 가운데에 100%의 하중을 들 수 있도록 딱 가운데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치가 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인양물을 후크 고리에 직접 걸어서 쓰도록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줄거리를 해야 되는데 줄거리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 보시면 훅 해지 장치가 덜 걸렸습니다. 덜 걸려서 좀 위험한 상태. 그리고 요거는 훅 해지방 장치도 없고, 자, 훅 해지방 장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훅 해지방 장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샤클과 팀벌, 그리고 크림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클은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샤클만 취급하시거든요. 자, 샤클이 있다. 그러면 뭘 보자? 세 가지만 봅니다. 세 가지만. 샤클의 한쪽에 보시면 그 가장 가운데 제작사, 이 샤클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자, 샤클을 만든 회사의 이름이 없다. 그러면 못 씁니다. 비품이에요, 비품. 자, 샤클은 자기 성능의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내가 몇 톤짜리다 하고 여기 WL에 적혀있어요. 이거에 대한 보증이 안 돼요. 샤클, 크랩 이런 것들은 안전성 시험을 거친다고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3배의 테스트 하중에서 시험을 하고 균열, 결함, 휨 이런 것들이 없는 제품, 인증받은 제품만 판매를 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작사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시험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작사가 없으면 쓰면 안 된다. 요게 바깥쪽 테두리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WLL 30T. 자, 워킹 로드입니다. 또는 워킹 윙드 로드, SWL, 세프티 워킹 로드가 되는데 30톤짜리 샤클이다. 그러니까 30톤 이하로 써라라는 얘기예요. 이 샤클은. 자, 사용 하중이죠. 사용 하중. 그리고 여기는 이 샤클의 직경이 적혀있어요. 샤클의 직경. 자, 요것들 제작사, 안전작업하중 두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작업 하중이 우리가 쓰다 보면 8과 2분의 1 되어 있는 놈들 있어요. 8과 2분의 1톤. 그 놈은 2분의 1이 0.5죠. 더해줍니다. 8 플러스 0.5 하면 8.5톤. 그리고 4
4 플러스 뭐 3분의 1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은 0.33톤이죠. 그러면 4.33톤이 됩니다. 자, 요런 것들 보고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팀블입니다. 팀블. 팀블은 뭐냐? 와이로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와이로프가 후크를 고정해서 여기 꼬아놨죠? 꼬아놓고 이게 합금 고정을 했습니다. 낙하고 했는데, 후크를 지나가다 보니까 후크가 계속 다른 부분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눌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과 돌아가는 쪽에 반경이 너무 작아요. 이 와이로프가 벌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팀블을 사용합니다. 보호용이죠. 현장에서는 우리는 예전에 기차에서 이렇게 안 했지만 요즘은 거의 이 줄거리 용도를 밖에서 맞춰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락가공을 하고 후크를 달고 팀을 넣어서 대목을 해서 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잘 안 했죠. 그리고 클립은 몽골 텐트라고 고정합니다. 자, 몽골 텐트라고 고정하는 것들, 그리고 크게 힘을 받지 않는 곳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자, 샤크를 후크에 걸 때의 방법인데요. 자, 이게 위에가 후크예요. 여기가 위에가 후크인데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동그란 부분에 후크에 걸리면 이 부분에 딱딱하게 걸리기 때문에 하중은 다 못 받아요. 그리고 뭐 로프도 좀 안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볼트 부분을 평평한 부분을 후크에 걸립니다. 그리고 요 동그란 부분 아래로 줄을 내도록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 구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러그, 양중함 러그 있죠? 자, 이제 줄을 어떻게 하느냐? 자, 러그가 있는데 이 용접선의 방향과 줄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왜? 요렇게 거꾸로 직각으로 되면 이 러그 방향에 대해서 측면으로 줄을 달게 되면 잡아당기면 용기가 휘죠. 그리고 용접된 부분이 뜯깁니다. 튕겨갈 수 있어요. 따라서 러그가 있는 것들은 러그를 회전 부분의 중심으로 보고 이렇게 로프가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 그림이 그 예시인데 뭐 양쪽함이에요. 양쪽함인데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왼쪽 그림이 적합, 오른쪽 그림이 부적합이죠. 오른쪽 그림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한 부분은 취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러그를 따라 줄이, 로프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크 거리 할 때 주의사항인데, 그림 두 가지가 있죠. 초크 거리 할 때, 잡아당기는 줄 쪽에 샤클의 동그란 부분이 가야 돼요. 볼트가 그리면 안 되죠. 왜? 잡아당기다 보면, 이제, 타이트하게 묶잖아요. 그죠? 타이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게 굴러가야 돼요. 굴러가다 보면 이 볼트가 굴러서 빠져버립니다. 따라서, 동그란 부분이 긴 줄 쪽에 묶이도록 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와이어 로프의 연결 고정법이 5개 정도 있어요. 5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습니다. 자, RS 플러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와서 꼬아넣은 거. 꼬아넣기, 새끼 꼬듯이. 자기 몸체를 꼬아넣은 건데, 요거는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작업 하는 사람의 능숙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효율이 80% 정도를 적용을 합니다.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거는 뭐 시중짜리는 8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맥시멈 계산할 때. 근데 이렇게 소켓 가공과 락 가공할 때는 이 금형을 만들어서 또다시 열을 가해서 눌러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은 것들은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자, 큰 것들은 이 원재료도 있어야 되고 금형 틀도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항만공사 같은 경우, 플랜트 공사의 큰 것들, 대형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축 현장에 쓰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 씁니다. 다 쓰고 요놈은 소켓 가공은 이음효율 100%, 또 락 가공은 이음효율 90%를 적용합니다. 이음효율 상당히 우수하죠. 그래서 10톤짜리는 10톤이 나오고요. 10톤짜리는 9톤까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자, 클립 체결은 불안하죠, 아무래도. 자, 요거는 이음효율 역시 낮습니다. 요거는 몽골 텐트라 고정하고 그냥 고정물만 고정하는 거. 웨지 소켓은 크레인의 한쪽을 보시면 이쪽 저쪽에 각각 물려있는 게 있어요. 웨지 소켓. 요건 뒤에서 그림 보고 체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클립의 체결법이에요. 자, 현장에서 클립을 사용하실 때, 자, 숫자 보이시죠? 4개, 5개, 6개. 자, 와이로프 직경이 16mm 미만일 때, 16mm 아래일 때, 클립의 최소 필요 개수는 4개입니다. 자, 다니시다가 5mm짜리 와이로프라도요, 한 3개, 2개 한 경우 많아요. 무조건
4개입니다. 3개, 2개짜리 보시면 부적합 일단. 그리고 크레인의 와이로프는 대체적으로 20에서 22mm예요. 그것들이 만약 그쪽으로 사용을 한다. 현장에서 쓰는 것들이 대부분 로프가 20mm인데 안짝이 많아요. 그것들은 5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28mm 이하, 28mm를 초과하는 것들은 플랜트 현장이 많죠. 6개 이상 써야 되고요. 자, 클립의 치부 방향은 여기가 긴 줄이에요. 위에가 긴 줄, 여기는 아래가 긴 줄인데, 자, 긴 줄 쪽에 뭐가 갑니까? 너트가 가요. 긴 줄 쪽에. 짧은 줄 쪽, 동그란, 이렇게, 요 클립 있죠? 동그란 U볼트 있죠? 자, U볼트가 짧은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덜 풀리더라. 자, 그럼 요 녀석 보면요. 너트 쪽이 잘 물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짧은 쪽에 너트를 볼 때 잘 풀리는 거예요. 틀린 것. 그리고 지그재그로 물렸어요. 틀린 것. 이 클립 간의 간격은 와이로프 직경의 6배 이상, 와이로프 직경이 10mm다. 그러면 클립 사이의 간격은 60mm 이상으로 띄워주셔야 돼요. 뭐냐? 묶어놓으면, 자, 묶어놓으면 우리 타이어에 트레드 마크가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가 ABS가 아니고 그냥 일반 브레이크가 똑같아요. 그냥 미끄러지면 쭉 미끄러지는 식. 자, 빠지면 쭉 같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뚝뚝뚝 끊어서 띄워서 해주시면 ABS 브레이크 또는 이제 트레드 마크가 살아있는 타이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켓이에요. 웨지 소켓. 뭡니까? 세기가 있죠. 안에, 통 안에. 요거 세기력에 의해서 와이로프를, 세기력에 의한 마찰력에 의해서 와이로프를 고정하고 있는 건데, 뒤에 보시면, 네, 크레인의 한쪽에, 자, 크레인의 한쪽에 고정해서 많이 사용하죠. 후크 블럭이도, 여기도 후크 블럭이 많이 달려요. 자, 제가 오면 일반 크레인 보시면 한번 있을 거예요. 자, 이쪽은 평면이고요. 이쪽은 경사면이에요. 자, 평면 쪽으로 긴 줄이 가야 돼요. 자, 경사로 짧은 줄 끝나는 게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웨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거는 웨지에 클립을 체결할 구멍이 있는 웨지 소켓. 요거는 없는 소켓이에요. 자, 구멍이 있는 소켓에는 클립을 짧은 줄과 같이 묶으면 되고요. 없는 웨지 소켓은 짧은 쪽에 4.3D, 와이로퍼에 4.3배 이상을 띄워서 클립을 체결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끝단에는 풀림 방지용 철사를 감거나, 끝단에 용접, 요거는 허용돼요. 끝단에 용접을 하거나, 풀림 방지 처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요 그림 보시면 잘못되는 경우가 여기 있는데, 경사면이 긴 줄이 같죠? 자, 그러면 세기가 마찰력을 제대로 못 받고요. 그리고 하중이 수직으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해요. 그리고 요거는 2개를 묶어버렸어요. 짧은 줄, 긴 줄. 2개 묶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역시 마찰력도 마찬가지지만, 하중이 짧은 쪽으로 타고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 부적합. 어떻게? 이 그림처럼 짧은 쪽에 클립을 묶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묶어야 되는데, 몇 가지 예시가 있죠. 클립 하나를 바로 와이로프에 묶은 경우, 그리고 이게 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쪼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간의 와이로프를 하나 더 대놓고 쪼은 경우, 자, 그리고 한 바퀴 여유를 충분히 해서 쪼은 경우고, 여기 철사를 묶었죠. 철사를 허용해주고요. 자, 왜 짧은 쪽이 되냐? 잡아당기다 보면 이게 딸려가서 빠지죠. 저도 딸려가, 이 긴 줄 쪽으로 딸려가죠. 마찰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립이 짧은 쪽 부러져서 고정을 하는 것과, 그리고 계속 빠지라고 탁 걸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빠질 방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림들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줄거리, 줄거리 방법의 종류인데, 자, 줄거리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쭉 있어요. 자, 한 줄거리입니다. 한 줄거리. 파이프를 든다. 파이프나 우리 비계 이렇게 묶으면 들어요. 한 줄 곱게 내렸어요. 무슨 문제 생깁니까? 들면 한쪽으로 쏠려서 빠질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그죠? 이 두 줄 사이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도록 하죠. 요렇게 두 줄 거리를 하도록 하고, 한 줄 거리는 법적으로 사용 금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위험 때문에 공단이라든지 많은 건설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테트라 포트 잘 아시고, 막파제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인양을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3개니까. 자, 보통 3개에다 가운데 1개 있죠. 모처럼. 자, 그런 경우에는 3개를 가까이 했고요. 3개 가까이 엮어서 이렇게 다리 3개를 똑같은 줄로 엮어서 인양을 합니다. 자, 오른쪽은 동그란 경타를 가는 건데 여러분들 잘 취급 안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모든 개수라는 게 있어요. 모든 개수. 자, 이거 보면 자, 곱게 달았어요. 벨트를. 이게 10톤짜리 벨트다. 그러면 이건 모든 개수 1이죠. 곱하기 안 돼요. 10톤에 곱하기 1이니까 10톤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초크 그립을 했어. 벨트든 이렇게든. 그러면 여기가 딱 펴지지 않고 어디는 눌리고 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0.8을 꼽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크 그립하면 1이 안 나오고 0.8배가 나와요. 따라서 10톤짜리 와이로프는 10톤짜리 스윙 벨트는 8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U로 플라이 하는 거죠. 바스킷. 싱글 플라이. U로 감쌌어요. 우리가 이제 감싸 달기 할 때 U로 이제 U자 모양으로 했는데 요거는 모두 개수로 2예요. 그러니까 슬링 벨트가 10톤짜리다. 그러면 요거는 들을 수 있는 하중이 20톤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2개를 썼어요. U를. 그러면 곱하기 4가 돼버리죠. 두 줄에 모두 개수 2니까. 자, 요거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거죠. 자, 요러한 것들 아시고 이제 줄거리 작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줄거리 작업을 할 때는 무게 중심을 확인을 하죠. 알아보진 않죠. 그리고 이제 플랜트 생각하면 여기에 중심 마크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제작 공장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주로 건축 현장은 그까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자께서 중심을 잘 맞추어서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후크에 할 때 요거 보시면 이쪽에 하면 잘 풀리기 쉽겠죠. 아니, 아래쪽으로 잘 풀리기 쉬워요. 요렇게 위로 하게 되면 풀리기 어려워요. 자, 그렇게 풀리기 어렵게 하고, 여러 개를 겹쳐서 인양을 하지 말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속을 단단히 이제 다른 타이 용구 있죠. 뭐 벨트라든지 그죠? 자, 결속을 단단히 한 다음에 이제 인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받침 부분은 이렇게 모델을 해야 됩니다. 자, 미스 사고 날 뻔했는데 밑에 사람들 다니고 있죠. 이미 하나가 내려와 있고요. 요거 뭐냐면 타워 크레인 보시면 뒤에 달려있는 카운터 웨이트예요. 자, 컴퓨터 블록인데 요 타워 크레인 붐이에요. 자, 이동식 크레인이 와서 타워 크레인 해체하는 영상 같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내리는데 줄을 걸어있죠. 이거 언제든지 펴질 수 있어요. 밑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와, 위에 보시다 밑에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자, 요놈이 안 끊어질 것 같죠? 자, 끊어지면 집어도 됩니다. 자, 50cm 남았을 때 (50cm가) 남았을 때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 자동으로 이렇게 놓는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분들이 보세요. 여기에서 끊어졌는데 여기에서도 끊어질 수가 있죠. 왔다 갔다 하고 밑에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바로 큰 사고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물을 인양을 할 때 밑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리고 타워 크레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철근진도 철근 막 엮고 있고, 그리고 목수도 막 붙어 있고, 형태도 붙어 있고, 막 여기저기 일하고 있잖아. 설비도 있고. 자, 근데 크레인이 피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중 함에 이제 작은 것들을 넣고요.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도 경사치지 않도록 초크까지 제대로 빡 묶어줘야 되고, 그리고 줄거리 용도로 제대로 거기서 해주셔야 되고, 제 용량을 보고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것들은 함 상태에서 사람 머리 위로 지나다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제대로 조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못하면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이 적은 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것도 사고 사는데 빨간 박스가 있죠. 자, 빨간 박스에 여기 사람이 있고 파일 동가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파일 동가리가 많아요. 뭐냐면 파일을 받고 나서 나무 잘라낸 동가리입니다. 이걸 다 이제 반출하려고 일로 옮겨요. 이 크레인을 이용해서. 자,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내려오는데 유도로프 달아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받아요. 이렇게. 자, 어떻게 사고 나가냐. 빨간 박스 보세요. 자, 발 오죠. 유도로프가 없어요. 땅에 닿기 전에 이분이 받습니다. 그냥 크레인으로 내놓고 받으면 돼요. 그냥. 자, 유도로프도 없고요. 자, 저기서 받은 거죠. 이미 한계가 있어.
자, 이때도 조금 겹쳐지는데, 이분은 이거 하느라 무선이 또 안 되죠, 그죠? 자, 기상 보고 내리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땅에 겹쳐지지 않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요 놈을 내리는데, 여기 땅에 닿고 여기 올라타 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설프세요, 이분이 일하시는 게. 이분하고 여기서 또 매주는 사람의 호흡이 상당히 어설픈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사람이 오죠? 와서, 후크 내려오고요. 미리 맨 줄에 걸어줍니다. 그럼 또 들어요. 들어서 가는데 이번에 이제 사단이 나요. 이분, 뭐, 고인이 되는 것 같은데, 드릴 말씀 아닌데,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고인이 되시거나, 또는 이제, 반시 불가 되고 있죠. 자, 콘크리트 파일이에요, 콘크리트 파일. 자, 봤습니다. 자, 봤는데, 여기 올라타 버립니다. 어정쩡해, 이분 상당히 어정쩡해. 어떻게 됐어요? 반동으로 이게 미가 이쪽에 튀면서, 그죠? 얼굴 쳐버렸죠? 가격해버렸죠? 반응이 없어요. 사람 쫓아오고,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자, 작업 방법 자체가, 자, 그렇게 우리가 매일 가는 유도로프 매라. 그죠? 유도로프 매서 욕할 사람 없습니다. 유도로프 매라. 작업 방법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걸 내려놨으면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화물 인양시 주의사항인데요. 자, 화물을 인양을 할 때, 그냥 인양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는 운반 경로를 결정을 합니다. 자, 화물 운반 경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요. 자, 먼저 사람이 없는 쪽으로 화물을 돌리죠. 그리고 사람 머리 위로 인양을 하지 않고요. 자, 쭉 있는데, 뭐, 충돌 이런 게 있는데, 일례로 하이닉스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자, 타워 크레인 앙카를 심하기 위해서는 철근을 이렇게 밖에 짜서 넣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부 크레인이 들어와서 양쪽으로 하는데 한쪽은 통행로가 있었어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통행로가 보이는 쪽이었고요. 반대쪽은 몽골 텐트가 있고 측면에 다 이렇게 커버되어 있어서 흡연장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질 않아요. 이제 크레인에서는. 근데 이 크레인 기사는 그러면 잘 보이는 쪽으로 통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통행자가 없을 때 해제시키거나 또는 이제 신호소에서 차단을 시키면 돼요. 그쪽으로 해제를 시키면 되는데 굳이 몽골 텐트 위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서 떨어지면 만약에 안에 사람들이 뭐 한 수십 명 담배 피는 거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담배 피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마침 그 시간이다 그러면 수십 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시야적으로 통행을 사람을 볼 수가 있고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장애물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사람 머리 위로 인양이 금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워 크레인은 주변에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왔다 갔다 해요.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이 적은 쪽, 그리고 모든 줄거리 연구의 검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방법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결석도 간단히 하고 양중 합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운반시 하물의 높이는 정말에는 어쩔 수 없어요. 2m 넘기 때문에. 2m가 넘지, 이제 사람 키보다 약간 높게 바닥에서 2m 이상으로 끼워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부딪힐 사람이 없죠. 사람 위로 가진 않더라도 혹시나 발견을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부딪힐 염려가 없습니다. 자, 하물의 아래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하부 중심, 후부 중심 위치하고 일단하게 인양하지 마라. 자, 경사직에 인양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철근이라고 봅시다. 이 철근 다발이면 철근 다발은 두 군데를 묶고 똑바로 인양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장하다 보면 개부부 사이즈의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일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들다가 또 이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사직에 묶었는데
철근은 바깥에서 물고 있는 힘에 의해서 안에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가 질 수 없으면 안에 다 쏟아져서 내리죠. 신호 보는 사람이 철근 들고 자기가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철근 자기 쪽으로 쏠 뛰죠, 잘하면.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철근, 그리고 비계 파이프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쭉 뛰어 내리면서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화물 이장할 때 주행, 횡행, 건상을 무시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주행이라는 말은, 화물이 앞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횡행은 도는 거예요, 도는 거. 도는 거나 측면도 가는 거. 그리고 건상, 이건 인양 작업인데 위로 올라가는 건데, 타워 크레인 세 가지 작업 있죠? 인양, 주행, 선회 세 가지 작업이 있어요, 타워 크레인이. 자, 이 세 가지 작업을 하나씩만 하는 얘기예요. 자, 똑바로 갔다가 이동하고 돌면 되는데, 똑바로 하면서 이 안쪽으로 하면서 돌아요. 그러면 세 가지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물체의 간성 속도가 더 빨라지죠. 간성력이 더 커지죠. 그러다가 서면 출렁하면서 로프가 끊어지거나 벨트가 끊어지거나 안에 있는 내용물이 섞이거나 사고로 발전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 작업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철근이 현장에 들어오면 요새는 이제 철근 공장에서 이게 몇 톤이다, 4톤이다 이렇게 옆에 태그가 붙어서 와요. 철근 석재.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없는 경우 있죠, 없는 경우. 자, 몇 톤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면, 타워크레인 운전실 가면 이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 운전기사는 지금 타워크레인의 이 붕대 또는 후크의 위치에 따라서 들 수 있는 화물의 이제 중량이 바뀝니다. 들 수 있는 능력이 바뀌어요. 근데 이 들 수 있는 이제 능력이 10톤인데 이 화물이 몇 톤인지 모르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화물을 완전히 들지 말고 줄거리를 살짝 걸어갖고 살짝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실에 뜹니다. 뜨게 됐어요. 딱 숫자가 떠요. 그러면 이제 기사가 8톤이야 괜찮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10톤을 뜰 수 있는 인간 능력에 대해서 최대 85%로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90% 되면 우리 이동식 플레이는 또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죠. 자, 85%대가 맥시멈으로 보고 있고 80%대가 일할 수 있는 초록불이 또 있는 거예요. 초록불. 그리고 이제 노란불은 90% 이상 넘어가게 되면 85 또는 90의 숫자 해석은 좀 달라요. 거기서 노란불 뜨고 100%에서는 빨간불이 뜹니다. 빨간불. 그러니까 거기서는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타워 크레인이 위치별로 용량이 다른데 85%를 맥시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넘어갈수록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중은 그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기사하고 통화해서 85% 밑이냐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중량 판단 눈대중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제가 봐도 이 눈대중으로 중량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 화물을, 이 물건을 계속 취급하신 분들만 가능해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 없는 사람이 와서 이게 몇 톤인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있습니다. 후 계지 방향치가 있어야 되고, 줄거리 간격은 두 줄 사이 간격은 30도, 두 줄 사이 간격은 60도 이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줄거리 로프를 인양을 할 때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러다가 인양하면서 이게 손이 찔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절대로 손 잡으면 안 되고 유도 로프를 반드시 내주셔야 돼요. 자, 떼딱한 경우, 그죠? 혼나고 있죠. 자, 그리고 중심을 맞추는 방법인데, 이제 비계 파이프나 이제 철근 다발을 올릴 때 바로 올리지 않죠, 우리. 그죠? 자, 양쪽으로 다리 벌려서 묶고 나서 지면에서 한 1, 2cm 띄워봅니다. 띄워보고 양쪽 밸런스가 맞는 거 보고 뜹니다. 안 맞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다시 내려놓고 다시 줄 맞추고 들어보고 되었을 때 뜨죠, 그죠? 자, 하부로 비교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자, 시도를 할 때는 요 녀석이 타워 크레인이라고 치고요. 자, 어디서 해야 됩니까? 타워 크레인과 화물의 바깥쪽에서 돼요. 작업 반경 바깥쪽에 신호수가 위치해야 된다. 안쪽에 위치하면 작업 반경 아니죠. 위험하죠. 자, 바깥쪽에서 신호를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타워 기사를 보고 있어요. 타워 기사 보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 오른쪽은 타워 왼쪽이고요. 내한테 왼쪽은 타워 오른쪽이고요. 신호할 때 나는 이 오른쪽 가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타워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타워 기사의 입장에서 신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강목을 반드시 내릴 때는, 화물을 낼 때는 강목을 반드시 받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고 사례가 있는 것들인데, 건축 현장은 많진 않아요. 이렇게 대구경의 파이프가 없죠. 근데 대구경의 파이프를 시공하는 뭐 플랜트 현장, 또 상하수도 뭐 갈로 현장 이런 데는 뭐 1m짜리 흉관 뭐 또는 뭐 60cm짜리 흉관 또는 뭐 2m짜리 뭐 철관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뭐 만들어 와서 적재를 하는데 이 고인목이 없으면 굴러버려요. 평지도. 이게 빠지고 이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사고 사례가 자, 협력업체 관리자가 지나가다가 굴러내렸어. 내린 걸 봤어요. 고인목 없는데. 그래서 막았어. 깔려서 사망한 사례 발생을 하죠. 반드시 이러한 둥근 제품은 고인목을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